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중국에서 한때 예쁜 남자 아이돌 활동 금지 조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조치를 내리자 한국 언론들이 또 기사를 막 쏟아냈습니다. 그 몇 가지 제목만 살펴보면 남 아이돌 화장도 조공도 금지, 별거 다 막는 중국 공산당, 뭐 이런 제목이 있는데, 여기서 이 조공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팬들이, 그 스타를 좋아하는 팬들이 자금을 모아서 이렇게 뭐 지원하는 그런 것을 이제 조공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 남자 아이돌 화장도 조공도 금지, 별걸 다 막는 중국 공산당, 뭐 이런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탈레반 되어가나, 중국 아이돌 외모까지 규제해놔서 탈레반 되어가나. 이 탈레반이라는 건 아프가니스탄 독재 정권이죠. 자, 이런 그 제목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방송에서 꽃미남 퇴출, 외모 기준 세우는 중국, 뭐 이런 것도 있고, 중국 화장하는 남성 아이돌 금지 이유는, 뭐 금지 이유는 해놓고 제가 보니까 뭐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서 그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탈레반 뒤에가나 중국이, 만약에 이 기사들 중국이 만약에 탈레반 뭐 이렇게 뭐 비유한다 하면,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중국 정부는 여성 아이돌은 제재 안 하고 남성 아이돌 활동만 금지 조치 내렸을까? 만약 탈레반처럼 한다면 여성 그 아이돌부터 먼저 활동 금지 시켜야 되겠죠. 근데 여성 아이돌 내놓고 이제 놔두고 남자 아이돌만 활동 금지 시켰던 거죠. 그럼 그 탈레반 대회가 이건 뭐 전혀 이론적으로 안 맞는 거죠. 자, 중국에서 그 남자 아이돌은 량포라고 그런답니다. 량포. 쉽게 말하면 계집애 같은 남자아이 뭐 이런 뜻이겠죠. 계집애 같은 남자아이. 그러니까 남자인데 남자답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중국에서 이 남자가 남자답지 못한 이 전통사회에서 뿌리 깊습니다. 이런 현상이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다. 그러니까 사내가 사내답지 못하다. 이 전통이 깊다는 거죠. 대략 이제 당나라 전에는 영웅들이 속출했지만 당나라 이후부터 특히 송나라 때부터는 남자들이 남자답지 못하게 급격히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로 이제 백면서생이라고 표현하는데, 백면서생, 나약한 남자를 가리켜서 이제 백면서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백사전에 나오는 허전, 뭐 그 다음에 천선배에서 나오는 동영, 서장기에서 나오는 장생, 그 다음에 양산백과 추경대에 나오는 양산백. 이 희극들에서 나오는 이 주인공들을 보면 다 백면선생들이죠. 나약한 남자들. 이 나약한 남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피부가 하얗고 목소리 가늘고 말투가 부드럽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몸이 허약합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쓸모없는 남자,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들은 이제 간이 작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뭐 짐짝이 약간 무거워도 들지도 못하고, 주관성도 없고, 더구나 책임을 지려야 합니다. 남자의 가장 의무가 뭐예요? 책임인데, 이런 사람들은 책임 회피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당고종 이치 같은 사람은 그 황제는 그 정사마저 다 팽개치고 이제 아내한테 다 맡겨버렸죠. 전혀 책임 안 졌죠. 그리고 중국 남자들 하나의 그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죄를 여자들께 뒤집어 씌우는. 예를 들면 하나라는 매가 망쳤고, 은나라는 달기가 이제 망쳤고, 주나라는 포사 때문에 망했고, 청나라는 서태후가 망쳐놨다. 이렇게 여자들 뒤에 숨어서 나라가 망하면 그 죄를 여자들께 뒤집어 씌우는. 남자들 굉장히 파렴치하죠. 예.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국의 그 전통적으로 희극이라는 게 있죠. 희극의 그 주인공들을 보면 거의 다 여성화된 남자들입니다. 남자가 남자답지 못할. 그래서 그 희극 스토리들을 보면 대개 여자들이 나서서 환자 같은, 병자 같은 남자를 구하고 이제 둘이 사랑합니다. 근데 서양은 안 그렇죠. 서양은 영웅들이 미녀를 구하고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게 서양과 이제 상반되는 어떤 그런 스토리 구성인데, 이것도 중국의 어떤 뭐 전통이겠죠.
자, 그러면 저 중국 여자들이 영웅 같은 그런 남자들을 싫어했을까? 좋아 안 해서 그 백면서생 같은 나약한 남자들 좋아했을까? 그럴 리가 없겠죠. 천하의 여자들은 다 뭐 공통적으로 영웅 같은 그런 사내를 좋아하겠죠. 근데 왜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냐? 중국의 전통은 영웅이면 여색을 금기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송강은, 그러니까 양산박의 우두머리 송강 뭐라 했냐면, 남자가 호색하면 사람들 말밥이 오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 여자들이 이제 미녀들이 무성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데, 이 무성 같은 남자들은 여색을 멀리 하니까 여자들이 할 수 없어서 서문경 같은 이런 건달, 이런 사내한테 이제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중국 그 4대 소설 가운데 수호전과 홍루몽을 보면 수호전은 사랑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방금년과 서문경의 그 불륜 이야기 잠깐 나오고, 진짜 뭐 영웅과 뭐 미녀가 사랑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스토리가 없습니다. 사랑 이야기가 결여됐죠. 홍루봉을 보면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찼지만 영웅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문학은 뭐냐? 만약에 영웅 이야기를 하겠으면 사랑 이야기는 빼라라. 하지 말라. 만약에 사랑 이야기를 하겠으면 영웅 이야기는 하지 말라. 이것이 중국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은 할 수 없이 여성화된 남성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면 그 유비 주특기는 우는 것입니다. 쪄가면 무슨 눈물이 뭐 비오듯 흘렀다는지, 무슨 동네가 떠들썩하게 뭐 통곡했다는지, 목이 메어 무슨 말이 나온다는지, 무슨 눈물에 앞을 가려서 멋진다는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비 강사는 울음으로 얻어왔다. 이 유비는 진짜 그 사내다운 그런 기질이 없죠. 진짜 영웅은 조조인데 조조를 제쳐놓고 삼국연에서 유비를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내세웠죠. 저는 이것이 삼국연이 가장 큰 비애라고 생각합니다. 여성화된 남자를 이렇게 진짜 영웅을 내세운 이 점은 삼국연의 비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 구시대 중국 문화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시대라 하면 중국에서 공상혁명 전을 이제 구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구시대 문화 특징은 부드럽고 달콤하고 호방하면서도 퇴폐적이다. 예를 들면 누르하치 자손 그 팔기병들이 아주 그 용맹하고 전투력이 뛰어났죠. 그래서 1%밖에 안 되는 인구로서 그 중국을 이제 그 강산을 차지하고 이제 268년이나 통치했죠. 근데 이제 그 통치 과정이 길어지면서 이 팔기병들이 중국 문화에 녹아 들어가면서 어떻게 번졌냐. 점차 이제 한가해서 할 일이 없어서 전투력이 다 그 상실되고 짐짝이 약간 무거워도 들지 못하고 하는 일 없이 한가하게 차나 마시고 세상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뭐 이렇게 진짜 그 사나이 기질을 다 상실했던 거죠. 자, 그리고 그 공산혁명이 시작하자 이 따로추란 말이 유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중국에서 온 분들은 이 말 다 기억할 것인데, 그럼 따로추란 말의 유래는 어떻게 됐냐? 공산혁명이 진영 내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농민 출신이었습니다. 농민 출신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좀 그 거칠고 섬세하지 못하고 투박하고 난폭하고 좀 이런 기질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무시당하는 뭐 이런 뉘앙스로서 따로추란 말이 생겨났는데, 점차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로 스스로 따로추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따로추란 것은 방금 말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용맹하고 호기롭고 영웅적인 기질이 있다. 공산혁명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 스스로 이제 그 자기네 따로추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따로추라는 건 사나이 기질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 따로추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 쇼바일렌인데, 이 쇼바일렌의 그 특징 뭐냐? 피부가 하얗고 얼굴이 반듯하고 이제 마음이 좀 부드럽고 정이 많고 좀 섬세하고 약삭빠른, 나쁘게 말하면 좀 뺀질뺀질거리는 이런 사람들, 좋게 말하면 신사적.
뭐 어떻게 됐든 이 쇼바일레는 그 이미지가 남자가 남자답지 못한 이미지죠. 그래서 이것은 뭐라 그러냐면 남방적 기질이라고 그런다. 중국의 남방적 기질. 그럼 따로춘 뭐냐? 북방적 기질이겠죠. 그러면 왜 따로춘 북방적 기질이고 쇼바일레는 남방적 기질이 하냐? 뭐 이와 관련해서 좀 복잡하니까 여기서 일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남방에서 한때 그 사나이를 찾아라 이런 구호가 유행된 적이 있습니다. 1991년에 상해 텔레비에서 상해파 남편들을 위한 변주곡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방송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 중국의 남자와 여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제 그 대목을 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는 어디에 있나? 남자들은 거리에 가득 찼는데 젊은 이 선생은 장바구니 들고 나오고 왕씨 아저씨는 연탄을 사러 가네. 젊은 장씨는 우유병 들고 가고 조씨 아저씨는 간장을 사오네. 그 다음 대목이 이제 재밌는데 아내가 고함을 지르면 남편은 온몸이 떨린다네. 월급 봉투, 보너스 봉투 모두 갖다 바치고 먹다 남은 고기랑 식은 밥을 차려 먹는 남편. 힘든 일 더러운 일은 혼자서 하고 얻어맞고 욕을 먹어도 끽소리 못하는구나. 뭐 이 정도면 진짜 공처하고 지금 남자가 전혀 남자다운 면이 없죠. 참 울지도 못하는 이런 현상이죠. 자, 중국 사람들은 제가 경험하겠는데 10중 8구는 공처갑니다. 공처가.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그 고민이 뭐냐?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면 이제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는 여자가 자연스레 또 여자가 여자답지 못하죠. 그러면 여자가 여자답지 못하면 민족의 미래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중국 정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정부가 이제 새로운 남성상을 이제 고민하는데 그럼 새로운 남성상은 어떤 모습이냐? 굳셈과 부드러움이 적당히 조화되고 그 다음에 문무가 겸비되고 전통 미덕과 현대 모습이 어우러진 이런 상을 이제 새로운 남성상으로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게 뭐냐? 굳셈입니다. 남자는 굳세야 돼요. 근데 남자 아이돌은 이런 모습 전혀 없죠. 굳센 모습이. 그냥 그래서 부드럽기만 하고. 그럼 남자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왜 중국 정부는 이런 고민을 할까요? 지금 전쟁 시대나 전쟁 시대 직후 몇십 년 동안은 그 대중들이 선호하는 남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영웅적 모습이에요. 강인하고 강직하고 건장하고. 예를 들면 그 일본의 유명한 영화배우 다카구라켄, 중국말로 꼬상제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모습이 가장 그 영웅적인 모습이죠. 자, 평화 시대가 이제 길어지면서 이런 영웅들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선호하는 그 인물이 뭐냐? 인물상이 그 마치 한국에서 말하면 뭐 송중기나 김수영 같은 이런 모습들. 과거에는 뭐 이런 그 송중기나 김수현의 이런 모습은 뭐 기생오래비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뭐 쳐다도 안 보는. 그런데 이제 평화 시대가 길어지면서 이런 모습들을 이제 선호하게 된 거죠. 그런데 중국 정부는 그 미래를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본성과 본능이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그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왜 역사를 잊지 말라네? 과거에 있던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돌발 상황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럼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다. 그러면 그 나라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남자 아이돌 이 모습은
새로운 남성상을 구축하는데 영향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남성상은 굳셈과 부드러움이 적당히 조화돼야 되는데 이 굳셈이라는 게 없다. 어? 그냥 부드럽기만 하다. 그럼 어떻게 나라 책임질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예쁜 남자 아이돌 활동을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진짜 이유라고 봐요. 근데 이런 뭐 역사적 맥락, 오늘의 고민, 장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작용해서 이런 조치 내는데 한국의 기사들 보면 너무 이런 데 대해서 파헤치지 못하고 그냥 그저 뭐 흘러가는 현상, 무슨 탈레반이요, 무슨 중국 공산당을 공격하는 것이 목적이고 저는 이것은 사건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정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저는 정치 이야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시청자들께서 좀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한조사에 왜 국회의원 한 명도 없을까?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